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8월 30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의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간히 하는 자체 채널 홍보 덕분에 원래는 70%였던 구독한 줄 알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65.9%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재밌는 소식 전해드릴 테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어제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다음 상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카라바오컵 상대는 바로 2부 리그의 코벤트리 시티라는 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팀은 현재 2부 리그에서 1승 1무 1패로 9위에 랭크되어 있고, 지난 시즌에는 17승 13무 16패 70득 59실점으로 2부 리그 9위에 랭크된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경기 전에 아스날과 엄청난 라이벌 경기가 잡혀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대폭 로테이션을 돌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도 약팀이 걸렸기 때문에 토트넘이 카라바오컵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좋은 대진이 정해진 가운데, 과거 토트넘에서 뛰었고 과거 토트넘에서 감독도 했던 팀 셔우드가 토트넘이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영상으로 바로 시청해볼까요? I've got a sneaky feeling for Newcastle this year. Newcastle and Tottenham are my sneaky feelings for this Carabao Cup. I think if you're going to win a trophy, a domestic trophy, this is the easiest one to win. And they will hope that someone can knock out Man City. But I like the way he's approaching this, and I think there is a real chance. And them fans deserve it. Them Tottenham fans deserve it, and so do the Newcastle fans. That's why I think the managers are in charge now, Big Ange and Eddie Howe. I think they'll give the fans what they want, and I think it'll be a trophy this year. 영상을 보시면 팀 셔우드는 토트넘과 뉴캐슬이 카라바오컵에 접근하는 방식이 교활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맨시티가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에 집중하면서 만약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토트넘과 뉴캐슬의 우승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토트넘과 뉴캐슬 모두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분석하는 팀 셔우드였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케인의 이탈로 토트넘 망했어 라는 의견이 대부분인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엔제 감독의 2년차가 되었고 이번 이적 시장에서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토트넘의 스쿼드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 손흥민이 카라바오컵에서 우승한다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토트넘인데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폼을 회복해야 되는 메디슨에 대한 소식인데요.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포츠 웹을 통해서 전해졌고, 토트넘 스타는 시즌 초반에 인상적인 활약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메디슨은 시즌 초반에 토트넘에서 두 번의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네이션스 리그 예선을 앞두고 잉글랜드 국대에 뽑히는 데 실패했다. 메디슨은 유로 대회를 놓쳐버렸다. 메디슨은 이번 여름 유로 대회를 위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잉글랜드 국대에 들어가면서 이번 시즌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동기부여로 삼겠다고 이전에 말했었다. 27세의 메디슨은 확실히 시즌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뛰었고, 레스터 시티와 에버턴과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 메디슨은 모든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난 시즌 부상 전에 좋았던 폼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메디슨은 잉글랜드 국대에서 탈락하였다. 하지만 토트넘의 메디슨은 아일랜드와 핀란드를 상대하는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새로운 잉글랜드 감독 카슬리 감독의 대표팀에 발탁된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메디슨은 국대로 뽑히지 못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소식의 스퍼스 앱은 이런 소식은 토트넘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다. 메디슨은 국제 경기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될 것이고 카슬리 신인 감독은 그를 제외시킨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27세의 메디슨이 레스터시티와 에버턴과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은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그는 조만간 3사자 군단에 복귀할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메디슨이 국대에서 탈락하자 기뻐하는 스퍼스 웹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대에서 탈락하자 토트넘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메디슨은 국대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좋은데 메디슨은 쉴 수 있게 되었어. 좋았어. 메디슨은 여전히 최고의 폼과 거리가 멀다고.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후반전에는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직 메디슨은 최고 수준의 상대팀을 상대로는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분 동안 경기장에서 의지할 수 없는 메디슨입니다. 꾸준히 잘해준다면 다시 국대에 뽑힐 겁니다. 하면서 아직 메디슨 100% 폼 아니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토트넘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최고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면서 더 잘해야지 어딜 벌써 국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 좋은 소식인데 하면서 메디슨의 잉글랜드 국대 탈락에 기뻐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메디슨은 강한 내구성을 타고난 선수는 아닌 것 같고, 또 좀만 띄워주면 우쭐해 하면서 자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메디슨이 잉글랜드 국대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부상당할 걱정도 없어졌고, 더 갈고 닦아서 폼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버렸는데요. 메디슨의 국대 탈락 소식은 손흥민 토트넘의 우승을 위해서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메디슨 더 잘하자. 파이팅. 이렇게 메디슨은 앞으로 더 잘해줘야 되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스퍼스 웹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매체에 따른 토트넘의 현재 선수 가치는 얼마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클럽 중에 하나이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수단의 가치는 얼마일까? 엔젤 감독은 1년 전에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에 많은 돈을 썼고 이제 흥미롭고 재능 있는 젊은 선수단을 구성하였다. 많은 선수들이 여름에 토트넘을 떠났지만 몇몇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럼 토트넘의 현재 모든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를 살펴보겠다. 골키퍼 비카리오 키퍼 2,950만 파운드 518억, 브레이저 포스터 100만 파운드 17억, 오스틴 키퍼 50만 파운드 8.7억, 화이트먼 키퍼 7.3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년 전에 비카리오를 1,720만 파운드 302억을 주고 영입했다는 점이다. 비카리오의 가치는 거의 2배가 되었다. 수비수 포로 3,800만 파운드 668억, 스펜스 670만 파운드 117억, 로메로 5,500만 파운드 960억, 반더벤 4,640만 파운드 815억, 드라구신 2,110만 파운드 370억, 벤 데이비스 840만 파운드 147억, 우도기 3,800만 파운드 668억, 레길로 1,000만 파운드 175억. 폴 오키프에 따르면 토트넘은 레알의 관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로메로에 대한 가격표를 1억 5천만 파운드 2,600억을 제시한 상태라고 한다. 이는 트랜스퍼 마르크스가 로메로에게 부여한 가치의 거의 3배가 된다. 미드필더 비수마 3천만 파운드 527억, 파페사르 3,800만 파운드 667억, 벤타쿠로 3천만 파운드 527억, 그레이 1,520만 파운드 267억, 베리발 840만 파운드 147억, 메디슨 5,900만 파운드 1,037억, 로셀소 디바인 생략. 토트넘은 이번 여름에 영입한 아치 그레이에게 약 3천만 파운드를 지불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토트넘은 그레이를 2배나 비싸게 주고 영입했다. 공격수 셉셉이 4,640만 파운드 815억, 존슨 4,050만 파운드 711억, 손흥민 3,800만 파운드 667억, 베르너 1,430만 파운드 250억, 오도베르 840만 파운드 147억, 비둘기송 3,200만 파운드 562억, 솔랑키 3,380만 파운드 593억,
손흥민의 가치는 여기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손흥민이 토트넘과 계약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손흥민이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면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하면서 현재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는 667억인데 재계약이 되면 시장 가치가 상당히 오른다고 했으니까 1000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평가한 스포츠웹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송 솔랑키의 현 시장 가치를 보니까 너무 비싸게 사온 것 같습니다. 비둘기송 솔랑키 둘 다 힘내자. 파이팅. 축구 선수의 계약 마지막 시즌에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약 기간 만료 임박. 선수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되면 이적료를 지불하려고 하는 클럽들은 선수의 시장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선수는 자유 계약으로 이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클럽들은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기보다는 계약이 끝난 후에 자유 계약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클럽의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몸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 소속팀의 협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클럽은 선수를 공짜로 잃기보다는 낮은 이적료라도 받고 이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선수의 시장 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현재 32살이 되었지만 미친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1000억이 넘어야 되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 레비가 손흥민을 레전드 대우 안 해주면서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현재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소식은 아직 뜨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가치의 손흥민 선수가 현재 667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레비 회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본인이 토트넘에서 우승하겠다고 하니 우리 모두 손흥민 선수 응원해 주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흥미로운 소식 전해지면 바로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